한국외국어대학교 KFL 학부에 입학하신 우리 심편수ек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신입생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제작하였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KFL 학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KFL 학부의 학부장님은 최호석 교수님이십니다. 학부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학부의 수업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서도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KFL 학부는 2019년 신설된 외국인 전용 학부로 해외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과 외국인 한국어 통번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전공의 두 가지 세부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통번역을 교육하여 해외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은 물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통번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FL 학부에서는 해외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한국어 교원과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통역하고 번역할 전문 통번역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KFL 학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KFL 학부에 입학하고 1년 동안은 KFL 학부 학생으로서 전공 필수 과목을 공통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학기인 1학년 2학기에 세부 전공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학부의 세부 전공으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전공이 있습니다. 두 세부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2학년 진급 이전 방학 때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부 홈페이지와 메일을 꼭 확인하세요. 두 세부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2학년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세부 전공이 자신의 제1 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토픽 6급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취득할 경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등 국내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역에 맞게 총 45학점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FL 학부 홈페이지와 한국어 교원 자격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 다음으로 신입생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강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필수 과목으로는 한국어 교육 입문과 한국어 통번역 입문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는 입학할 때 학교에서 한 과목을 신청해 드립니다. 만약 한국어 교육 입문 과목이 신청되었다면 다음 학기에는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이 신청되어 있다면 다음 학기에 한국어 교육 입문 과목을 신청해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양 과목입니다. 신입생 세미나도 졸업 전까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1학기에만 들을 수 있는 과목이니 3월 입학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꼭 수강 신청하시고 9월 입학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영역에서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영역의 과목은 한 과목에 2학점이니 최소 3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외국어 영역을 제외한 교양 전체 영역에서도 최소 2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으면 졸업을 할 수 없으니 필수 수강 과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일 전공, 이중 전공, 부전공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수 외국인 특별 전형 입학생은 단일 전공, 이중 전공, 부전공 중 한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일 전공은 이중 전공이나 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일 전공 과정이 됩니다. 이중 전공은 1학년 2학기 중에 신청하고 부전공은 2학년 1학기 이후 방학 중에 신청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와 KFL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과정의 차이점은 뒤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단일 전공, 이중 전공, 부전공의 차이점은 최소 이수 학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졸업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총 134학점입니다. 4년 동안 최소 총 13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134학점에서 꼭 들어야 하는 학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과목에는 졸업 전에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한국어 교육 입문, 한국어 통번역 입문 두 과목을 포함하여 모두 54학점 이상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중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이중전공의 전공 과목으로 42학점,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부전공의 전공 과목으로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양에는 신입생 세미나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신입생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영역에서는 졸업 전까지 최소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 7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교양 25학점은 대학 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양 영역의 수업을 수강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꼭 들어야 되는 전공학점, 이중전공, 부전공, 교양학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졸업 최소 이수학점 134학점에서 뺀 나머지 학점입니다. 단일 전공은 48학점, 이중 전공은 6학점, 부전공은 27학점이 남는데요. 이 남는 학점은 전공이든 교양이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점 계산이 어려우면 조교 선생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학부 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해 주세요. 또한 토픽 4급 이상 성적표를 2학기까지 국제입학관리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에 제한이 생기니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학부의 졸업 필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금 설명해드리는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선택할 경우 4학년 2학기에 5급 이상 토픽 성적표나 한국어 문화교육원 5급 이상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픽 성적표의 경우 제출 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은 6급 성적표가 있어야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전공을 선택할 경우 4학년 2학기에 5급 이상 성적표나 한국어 문화교육원 5급 이상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픽 성적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 요건의 차이가 있으니 KFL 학부 홈페이지 KFL 전공의 KFL 졸업 안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설명드린 과목들을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 꼭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학기에 열리는 강의들의 교수님,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흡스 서비스로 들어가서 강의 시간표를 선택하시고 전공, 실용외국어, 교양 등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이번 학기에 열리는 강의들의 예정된 교수님,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같이 띄워드린 강의 시간을 참고하셔서 시간표를 짜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를 눌러 읽어보시면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도 읽어볼 수 있어 들을 강의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비고란에는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조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이후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수강 신청의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강 신청하기 전에는 해당 학기에 올라온 수강 신청 공지를 꼭 확인하시어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강하실 과목을 다 정하셨다면 그 과목들을 예비 수강 신청함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예비 수강 신청함은 수강 신청 전에 미리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담아둘 수 있는 기능으로 여기에 담아둔 강의는 수강 신청 당일 별도의 검색 없이 바로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학생의 경우 수강 대상 학생에게 전공 필수 과목 중 하나를 미리 수강 신청해드립니다. 이는 신입생이라 수강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우리 학부 신입생들을 배려한 것으로 이미 신청되어 있는 과목을 삭제하시게 되면 직접 다시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청되어 있는 과목을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부가 필수 과목들을 미리 수강 신청해드리는 것은 1학년 1학기 학생에게만 해당됩니다. 2학기부터는 여러분이 모든 과목들을 직접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외대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위에 랭귀지를 누르시면 한국어 말고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메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면을 약간 내리면 보이는 학사 공지에서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 각종 신청 기간 등 아주 중요한 공지들이 올라옵니다. 학사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화면을 내려보시면 흡스 서비스에서는 올해의 학사 일정과 수강 별람, 강의 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서 외대인 동문을 누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클래스와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클래스는
강의마다 하나씩 방이 개설되어 교수님들께서 수업 자료나 강의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종합정보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의 학사 정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점이나 수강했던 강의 확인, 증명서 발급, 장학 결과 확인 등 많은 일들을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니 들어가 보셔서 메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이 클래스에 여러분의 사진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클래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의 개인정보에서 사진 등록 수정을 눌러 여러분의 사진 파일을 등록해 주세요. 단체 사진이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진이 아니라 예시와 같이 증명사진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파일이 이 클래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교수님께서 출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이트인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해주셔야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연락처를 등록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입학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들로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유학원 메일이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메일 등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이 학부나 학교에서 보내는 중요한 연락을 받을 수 없으니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KFL 학부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KFL 전공과 KFL 공지입니다. KFL 전공 메뉴에서는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선택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 한국어 교원 자격에 대한 안내 등이 있으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졸업 요건에 대한 안내도 KFL 졸업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L 공지에는 각종 제출일자, 장학금 신청 안내, 대회나 행사 등 아주 중요한 공지들을 학부장실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KFL 학부 소개나 학부장실 오시는 길, 각종 링크 등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이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외국인 장학금 신청, 비자 관련 안내 등 유학생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공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어나 중국어로도 공지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공지를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지가 올라오는 곳이니 즐겨찾기에 넣어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카카오톡 채널, 전화, 이메일, 학부장실 방문 문의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에서는 학부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입학 등에 대한 문의는 국제입학관리팀, 휴학, 복학 등 교학 업무는 학사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꼭 학번과 이름, 전공을 말해 주셔야 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현재 학기나 전공 등을 알 수 없으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할 때는 한국어로 해주셔야 하며 학부장실 조교 선생님들이 답변 드리고 있으니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채널과 이메일 답변은 평일 업무 시간 내에 드리고 있으며 학부장실 업무에 따라 답변이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면 답변이 더욱 늦어질 수 있으니 질문을 하셨다면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도서관인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한국외대 모바일 아이디 앱을 설치하고 학생 인증을 받으면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을 검색할 수도 있고 열람실의 자리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서관 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들을 때 강의실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설명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 건물에 대한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의 대학생활 흡스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건물은 KFL 학부장실이 있는 본관의 위치입니다. 지도 밑에 있는 건물 이름 옆을 보면 회색 글씨로 건물 번호가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본관은 건물 번호가 0, 인문과학과는 건물 번호가 1, 교수학습개발원은 건물 번호가 2입니다. 이렇게 건물 이름 옆에 나와 있는 건물 번호가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 강의를 듣게 될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강의실을 찾을 때는 강의실 번호를 통해 찾게 되는데요. 예시로 보여드린 1201 강의실을 찾는다고 하면 건물 번호가 1인 인문과학관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 강의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생활에서의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메일 예절인데요. 교수님께 증원 신청이나 강의에 대한 질문, 성적 정정에 대한 메일을 보낼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께 보내는 것인지 밝히고 자신의 소속 학과, 강의에 대한 질문이라면 어떤 강의를 듣는지와 본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수님께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뒤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 기본 예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께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낼 때도 이 형식을 지키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보내셔야 합니다. 졸업 요건, 학교 공지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고 교수님께는 수업 내용에 대한 것만 이메일로 질문하도록 합시다. 학과 사무실의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남길 때에도 위와 같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칭에 대한 예절입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 헷갈리지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주시는 교수님들께는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의 일을 하시는 조교 선생님들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KFL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선배님, 다음 학기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들에게는 후배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외에 학사종합지원센터나 국제학생지원팀 등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호칭을 잘못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부르도록 합시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상으로 KFL 학부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